그래서 저는 4월, 5월 달 한쪽으로 너무 쏠렸던 흐름들이 다시금 정상화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2차 전지하고 인터넷에서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웅날 책방 와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반도체 사이클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6년, 17년 사이클과 비슷하다. 2016년 초에도 감산이 있었고 이번에 23년 초에도 감산이 있었고 실적이 턴어라운드하고 2017년에는 뭐 서버 투자 이런 데이터 센터 모멘텀이 들어왔다면 이번에는 AI 모멘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흐름들이 2017년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2018년 2분기가 전자도 닉스도 사상 최대 실적이었거든요. 이미 닉스는 그때 고점을 넘는다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익이. 전자도 거의 비슷한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업종의 추세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동안 전자는 10만 원, 닉스는 20만 원, 뭐 이미 닉스는 20만 원 넘긴 했지만 무조건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흐름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미 닉스는 2018년 2분기 고점을 넘는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고 주가 이익 방향성 자체가 우상향이라서 방향성, 추세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의미하지 말자. 그리고 AI 모멘텀도 굉장히 강해진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자에 대한 닉스에 대한 뭐 갑론을박 선호도는 좀 있을 수는 있어도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는 지금은 AI 모멘텀 플러스 메모리 사이클까지 들어올 수 있어서 저는 더 좋게 봐야 되지 않을까? 더 상단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전자가 엔비디아 수주를 받으면 상승, 엔비디아 수주를 못 받으면 하락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AI 반도체만 하나요? 훨씬 더 높은 비중이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돌려고 하고 있어요. 반도체 수출 좋았다면 무슨 지금 돈다라고 하는 거니?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그림 보시면은 수출액은 그냥 늘었습니다. 수출액은 좋았어요. 계속. 23년 초를 저점으로 수출 금액이 쭉 증가했는데 이 증가한 이유는 가격 때문이에요. 가격. 여기 빨간색 선이 뭐냐면 수출 중량, 물량인데 이거는 계속 떨어졌어요. 가격은 급등했는데 실질적인 수출 물량은 떨어졌는데 곱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것처럼 보였던 거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그동안 굉장히 약해졌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전자가 뭐 AI 모멘텀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게 의미 있게 2월 달에 수출 물량 저점을 찍고 3월, 4월 달에 반등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전자를 볼 때는 우상향 그림은 맞는데 엔비디아 수주가 나오면은 이 우상향 속도나 각도가 굉장히 가팔라질 수 있다. 엔비디아 수주를 못 받아도 완만한 상승은 가능하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자는 지금 그래프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지난번에 7만 3천 원까지 갔었잖아요. 언더슈팅이었다. 그리고 7만 5천 원, 8만 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8만 원, 8만 5천 원 돌파 과정에서 등락은 있겠지만 연말까지 10만 원은 뭐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닉스는 너무 좋아요. 추세도 되게 단단해요. 근데 지금 22만 원, 23만 원 수준에 상승 추세대 상단의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후반부 보면 돌파 시도하다 마이너스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닉스는 20만 원 후반, 22만 원대에서 추격 매수하기 너무 부담스럽다. 20만 원이 깨지면 좀 분할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즉 말씀드리는 건 전자가 만약에 7만 원 후반대로 좀 밀려나면 사도 되겠다. 8만 5천 원까지 열어놓고. 다만 닉스는 오히려 22만 원대에 사기보다는 20만 원이 깨질 때부터 밀리면 조금씩 사 들어가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으로 본다면 전자가 좀 더 매력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닉스를 팔고 전자로 가자는 게 아니라 얘네 둘을 같이 가져가는 가운데 자 똑같이 100만 원을 사셨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얘는 너무 많이 올라서 이렇게 올라와 있고 얘는 요만큼밖에 못 올라왔겠죠. 이만큼 수익이 난 부분을 전자 쪽으로 좀 이동시켜서 다시 비중을 맞추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투자했는데 얘는 130만 원, 얘는 110만 원 됐다면 여기서 15만 원 정도를 빼서
125만 원, 125만 원 맞춰놓다는 거죠. 그럼 얘가 이렇게 또 되겠죠. 전자가 또 올라서. 그러면은 얘를 수익 나무 좀 정리해서 다시 맞춰놓고. 이러면은 아마 내년 1분기 상반기까지 수익이 꽤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오른 것은 좀 줄여서 좀 덜 오른 거 사고 또 역전되면 또 더 많이 오른 건 좀 줄이고 좀 덜 오른 거 사고 하면은 여러분들 반도체로만도 수익을 꽤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흐름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좋다 하는 거는 좀 쉬어가고 에이 뭐야 이런 것들이 뭐 의외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지금부터는 그동안 못 올랐던 애들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장비나 소재 쪽들 전공정 쪽들 또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최근 애플도 많이 급등을 하고 있고 이런 그림들이 나오게 된다면 의외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이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때 튀어오를 만한 소부장들을 좀 관심 있게 바라보자. 지금 너무 뜨거운 애들을 따라가는 것보다 오히려 저는 좀 바닥권에서 벅벅 기고 있는 애들, 오른 거 하나도 없는 애들 이쪽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2차전지도 작년 하반기 올해 1분기 때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7월 8월까지 너무 좋다라고 했던 애들은 와장창 깨져 있고 5월 6월 7월 달에 얘도 2차전지야? 라고 말했던 애들은 대폭등을 하고 이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은 좀 텀을 좀 길게 올해 하반기 전체로 놓고 보면서 많이 못 오른 소부장들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초 이후 수익률 한번 보여드릴게요. 61페이지 보시면은 연초 이후 가장 수익률이 높은 건 기계, 은행, 보험, 유틸리티, 자동차, 필수소비재, 조선, 반도체 정도예요. 그러니까 시클리컬, 금융주, 저PBR주, 반도체 정도예요. 반대로 오른쪽으로 가면 수익률이 가장 낮은 게 철강, 소프트웨어, IT가전, 디스플레이, 화학, 에너지, 2차전지, 인터넷, 디스플레이 뭐 이쪽이에요. 그래서 너무 극명하게 엇갈려 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야 이제 기계 금융 계속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청개구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는 낮아 있는 애들 사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6월 달부터 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밑에 그림 뭐냐면 6월 둘째 주까지 빨간색 바 차트가 6월 둘째 주까지 수익률인데 그동안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기계업종이 코스피보다 10%포인트 이상 못하고 있어요. 빠져요. 그리고 그동안 잘했던 비철목재도 좀 꺾였고 그동안 잘했던 보험, 증권도 꺾였고 그동안 잘했던 4월, 5월 급등을 했던 화장품으로도 꺾이고 있어요. 그동안 너무 잘했던 애들이 꺾이고 있고 아직까지 필수소비재는 잘하고 있지만 최근 못했던 게 올라오는 것 중에 뭐 반도체도 조금 올라오고 있고 5월달에 좀 꺾였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고 IT가전, 제약바이오, 디스플레이, 철강 이런 쪽들이 낙폭을 줄이면서 좀 묵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4월, 5월달 한쪽으로 너무 쏠렸던 흐름들이 다시금 정상화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2차 전지하고 뭐 인터넷에서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실적을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자, 기계, 조선, 반도체 뭐 얘네들 너무 좋은 거 아실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는 2차 전지나 인터넷은 안 좋게 생각했던 이유가 있어요. 실적이 꺾였었는데 그런데 이것도 5월, 6월 지나면서 IT 가전도 에너지, 화학, 철강도 12개월 선의 EPS가 상승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소프트웨어는 이미 올라와 있고 그러면은 주가 측면에서도 싸다라는 게 될 수 있겠지만 실적 대비 저평가 정도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2차 전지하고 인터넷을 지금 바라봐야 될 때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주가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지금 2차 전지는 굉장히 언더슈팅 했다가 좀 회복되는 언더슈팅을 극복하는 과정 지금 쫙 빠졌다가 반등했다 좀 밀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금 바닥을 잡으면 쫙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단기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2차 전지 인터넷 계속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사이에 10% 15%팡 튀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점이 아마 6월 말 7월 초 정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뒤에 좀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추세 반전을 모색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기조예요. 몇 달 전에는 미국 내 전기차를 다 없애버리겠다 했던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전형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투자를 절대 안 하고 이쪽엔 돈을 줄 수 없다. 라는 스탠스라서 그쪽이 계속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죠. 정책 드라이브를. 자, 그러면은 보조금 법안 폐기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양당, 민주당, 공화당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안이라서 쉽게 폐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겠죠.
발언에. 근데 방향성을 자체를 당장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트럼프의 강경한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이 출렁출렁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실현되긴 좀 어렵겠다. 특히 올해 하반기 내 또는 내년 1분기 내에 이 모든 것들이 실현되긴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따른 또 이유도 좀 중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압박을 하면서 관세 압박을 하면서 좀 억누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로 인한 등락은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시장이 무너질까? 그거보다는 이런 불확실성까지 상당 부분 주가가 선반영하고 있어서 지금은 좀 언더슈팅이 나왔다 회복되는 과정에서 출렁이는 거죠. 워낙 많이 빠지면은 반등할 때도 세고 이 등락 과정도 되게 세요. 그러다가 튀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이 아마 6월 말 7월 초까지는 좀 급반등하는 여력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성장주가 좀 매력도를 더 높여줘요. 뭐 항상 그렇듯이. 그럼 와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올해의 장세는 실적 장세다. 실적이 끌어간다. 자, 먼저 인터넷 업종의 실적을 보여드릴게요. 1분기, 2분기는 플랫한데 3분기, 4분기는 좀 레벨업 됩니다. 상반기 대비 하반기 이익 모멘텀을 보면 최상위권에 위치한 게 인터넷이에요. 그리고 1분기 실적 시즌에 잘했어요. 그리고 최근 1분기 실적 시즌을 통해서 생성형 AI 서비스 작년 8월 달에 내놨는데 그걸 통해서 광고 수익이 잡히고 있다는 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2분기 실적 시즌 지나면서는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컨빅션을 심어주면서 금리 인하 사이클을 맞물려서 좀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가격대에 있을 리는 없다. 레벨은 높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도 1분기 실적이 작년 4분기 실적 대비 튀었습니다. 레벨이 업됐어요. 그리고 하반기 실적도 레벨업 돼요. 근데 주가가 못 갔죠. 왜 그러냐? 1분기 실적 시즌에 작년 4분기보다는 좋긴 했는데 컨빅션을 심어주지 못했어요. 예상보다 18% 못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종목들은 다 쇼크였다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 기업들이 컨퍼런스 콜 하면서 2분기도 좀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에이 4분기는 일회성 비용 때문에 그랬고 2분기는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2분기 실적을 통해서 좀 시장이 좀 안정을 찾으면은 저는 하반기 실적 레벨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 이외의 지역 경기가 살아나고 미국 경기가 슬로해지면 달러는 약해집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원자재 가격은 올라요.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쪽들은 조금 더 회복세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밸류에이션도 좀 낮아져 있고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2분기 실적을 통해서 더 이상 쇼크는 아니다 또는 바닥은 통과했다라는 시그널을 확인하게 되면 저는 2차 전지도 주가는 지금 레벨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은 워낙 많이 빠진 데 따른 되돌림 과정이 좀 격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급반등 나왔다 또 쉬고 급반등 나왔다 또 쉬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도 인터넷도 이렇게 쭉 밀리면 조금씩 모아놨다가 퉁 튀면은 일부 정리했다가 또 쭉 내려오면은 또 모아갔다가 퉁 튀면 정했다 이러다가 이제 7월 8월 지나면서 실적 확인하면서 그냥 들고 가시면 하반기에는 좀 더 매력적인 주가 레벨까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라인업이 다양해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동안 전기차가 너무 비쌌어요. 그리고 보조금을 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샀는데 보조금도 약간씩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도 한때 주가가 엄청 빠졌다가 튀어오르기 시작한 계기가 모델 라인업을 다양화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국면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전기차가 판로를 뚫을 수 있는 방법은 좀 작고 좀 저렴한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기업들은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자 여러분 생각하실 게 전기차 성장이 꺾였나요? 이제 감소인가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전기차 성장은 유효해요. 근데 그동안 너무 잘 갔죠. 왜냐면은 미국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미국 경기 너무 좋아 라고 해서 전기차 성장의 기울기가 이 정도라고 기대했던 게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간다니까 쫙 날아간 거죠. 그러다가 이 정도 유지된다라고 했으면은 지지력 테스트하고 다시 갔겠죠. 근데
쫙 날아갔는데 잠깐만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기울기가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 더 떨어질 수도 있어 라고 하니까 주가가 와장창 깨져서 바닥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울기가 다시 올라가면은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하고 유럽 경기가 살아나야 된다는 그림이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라인업이 활성화돼서 저가 전기차로라도 계속적으로 전기차가 확산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시장의 변화는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 테슬라가 급락을 반등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도 그동안의 악재, 수요에 대한 불안감들을 충분히 선반영했고 앞으로의 변화들이 조금은 기대할 수 있는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수요가 약해진다, 좋아진다라는 부분은 있겠지만 성장 기울기의 차이지 사양 산업은 아니다. 아직은 성장 산업이다. 이 성장 기울기를 올려줄 수 있는 게 저가 전기차라면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